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의 과감한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호텔신라가 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전망됐는데도 불구하고 11%대 급락했습니다. 오늘 1% 반등했지만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낮아진 수준이죠. 또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상승 타이밍이 됐는데 갑자기 급락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시티증권의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 폭탄이 나왔던 영향이었습니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은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대폭 낮췄고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올 하반기에 면세점 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내년에 순이익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19년과 2020년 순이익 전망치를 23%씩 줄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호텔신라와 호텔 롯데가 인천공항 입찰에서 탈락하면서 여유자금이 생기고 이 여유자금으로 시내점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텔 롯데가 알선 수수료 등 마케팅비를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경쟁을 심화시켜서 호텔신라의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에는 신세계 반포점이, 11월 달에는 코엑스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또 다른 경쟁 심화 요인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의문을 좀 표했는데요. 애널리스트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뷰가 다를 수 있지만 시티증권이 리스크 요인을 좀 과도하게 본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시티 측이 올해 호텔신라 영업이익을 1,900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매도 의견을 내놨다며 현재 호텔신라 영업이익 컨센서스 2,050억 원 수준인데 오히려 나는 향후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다. 이렇게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 팀장은 만일 영업이익이 1,900억 원이라고 해도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넘게 성장하는 턴어라운드 수준이라면서 매도 의견을 낼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경쟁 확대 가능성은 사실 국내사에서도 일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점 경쟁 심화, 또 비용 구조 악화 등은 아주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경쟁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전망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비중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확대에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또 한 애널리스트는 사실 이 면세점 업계는 그동안 마케팅비를 늘린 이유로 점유율이 높아진 적도 없고 호텔 롯데는 지난해 840억 원 적자로 막 비용을 아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아니라면서 또 게다가 내년 상장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추정치를 20, 30%나 떨어질 만한 요인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를 했는데요. 어제 외국계 증권사 통한 호텔신라 순매도 물량 18만 주, 금액으로는 190억 원가량이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었습니다. 호텔신라 공매도도 어제 많았는데요. 공매도 대금은 약 150억 원, 수량으로는 14만 주였습니다. 전거래일에 공매도 대금이 10억 원이었으니까 하루 만에 15배가 늘어난 거죠.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 파급력 사실 굉장히 큽니다. 매도 의견을 과감하게 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 매도 리포트 내는 비중이 1%가 안 되는데 외국계는 15% 정도가 됩니다.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는 일단 첫 번째 상장사 눈치를 보지 않고 두 번째 글로벌 기업들을 두루 보면서 그중에서 과도하게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되는 것에 과감하게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면세점 산업만 보지 않고 전 세계 면세점 기업들을 두루 보면서 그중에서 어떤 기업을 골라서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신뢰도가 높고 또 외국인 수급에 좌우되는 종목의 경우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어적인 편리함 때문에 외국계 리포트를 주로 보기도 하는데요. 국내사들은 번역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긴 하지만 활용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 물량을 대거 보유한 외국계 증권사가 부정적 보고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를 합니다. 어제만 해도 매도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공매도가 급증한 것을 보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또 한편으로는 증권사 단순히 매매 창구 역할일 뿐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지 알 길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불리한 게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리서치의 글로벌리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독립 리서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독립 리서치 제공사는 증권사 내부 또 상장사 간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롭게 리서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 장화 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화 플레이어 5개 보실까요? GS건설, 카카오, 게임빌, 신흥, SEC, 한화케미칼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네, 화요일인 오늘은 KB증권 도곡스타 PB센터 최영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6일에 추천했던 JTC 현재 23%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장화 플레이어로 카카오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카카오도 투자 포인트는 우선 카카오페이의 월간 거래액이 작년 3월에 1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3월에는 1조 1천억을 돌파하는 등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올해 안에 카드 사업 라이센스까지 취득하게 되면은 카드 사업과의 시너지 또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9월에 카카오 M을 흡수 합병할 예정이고 6월 말에 BH엔터, 그다음 JY드, 수벤터 등의 지분을 취득했는데 각각 이병헌, 그다음에 김태리, 공유의 소속사들입니다. 예, 연예 기획사들의 지분 취득 후에는 음악 및 영상 부분의 인력을 보강해서 드라마를 자체 제작하고 카카오 플랫폼으로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시대의 ENM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미디어 컨텐츠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8월 초에 지분 60%를 보유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예정이라서 지분 가치 증대가 기대되고 하반기 실적 역시 상반기 대비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로 글로벌 국가 간 갈등 가능성 제기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나토 방위금을 많이 쓰고 있고 공평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동맹국들과 무역 분쟁이어서 방위 분담금 증액까지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라갔지만 아직도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이 전망을 좀 많이 들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경계감 늦추지 않고 좋은 종목 골라서 오도록 할게요. 마감 전략 A+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